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3월 초가 됐습니다. 이제 월초를 맞이해서 2월 인재 동향을 아이온큐뿐만 아니라 경쟁사들 비교 분석을 해보면서 우리가 이번에 핵심적으로 봐야 될 거는 아이온큐 CEO가 교체가 됐죠. 그래서 인력 변동이 있었는가? 이게 만약에 사람들이 심각하게 많이 빠져나갔으면은 회사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평소와 같이 인재가 꾸준히 늘어났고 퇴사자가 많지 않았다면은 큰 문제가 아니었구나라고 유추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2월 초 405명이었어요. 아이온큐 직원 중에 링크드인이라는 이제 커리어 SNS죠. 여기에 내가 아이온큐 다닌다고 등록한 사람이 405명인데 3월 초 오늘 기준으로 410명으로 5명이 늘었습니다. 핵심 인재, 뭐 석사급인데 10년 이상 일했거나 박사급인 인재들 어떤 사람들이 들어왔나 봤더니 유니티 출신의 수석 IT 인프라 보안 전문가, AWS의 수석 프로그램 매니저, 인텔의 엔지니어, 큐비텍의 최고 매출 담당자, 컨티뉴엄의 양자 솔루션 전문가, IBM의 중동, 유럽, 아프리카 지역 사업 개발 전문가 등 이번 달에도 굉장히 뛰어난 인재들이 많이 들어왔고요. 실제로 제가 확인을 했을 때 핵심 인재 중에 퇴사자는 제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확보한 목록이 있는데 그 중에 퇴사자는 보이지 않았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마 학사급이거나 석사급인데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 위주로 나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큰 문제는 없다라고 일단 먼저 결론을 내릴 수 있고요. 그래서 현재 아이온큐 신규 입사자 트렌드를 보면은 지난 1월 달에 큐비텍 인수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고요. 이번에는 그렇게 많진 않았어요. 이제 퇴사자 그리고 입사자 합치면은 플러스 순수로는 5명이 올라왔다. 그래서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다 정도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딱히 CEO가 바뀌었다고 해서 뭐 인력이 대거 떠나거나 이런 모습은 포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딱히 아이온큐에 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새로 들어오신 분들 이제 가장 뛰어나신 분들 위주로 설명을 드리면 이분은 이제 과차장급 양자 플랫폼 보안 엔지니어인데요. 이 사람이 시애틀 쪽에 근무를 하시는 조 코니글리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유니티에서 수석 인프라 보안 엔지니어로 근무하다가 지금은 아이온큐의 양자 플랫폼 수석 보안 엔지니어로 오게 되셨습니다. 자, 그리고 커트 부조사. 이 사람은 어떤 분이냐면은 브로드컴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매니저 하시다가 매스워크스라고 하는 수학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만드는 기업의 수석 프로그램 매니저, AWS에서 수석 기술 프로그램 매니저, 아이온큐의 TPM이라고 하는데 기술 프로그램 매니저로 프로그램 프로젝트 총괄 리더로 아마 부장급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뛰어난 인재가 또 들어오셨고 루카스 슬래터리라는 사람은 이제 일리노이스의 어바나 샴페인 주립대학교 중에 굉장히 높은 급인데 여기서 박사학위를 하시고 계산 물리 전공을 하시고 HRL 레베토리스 여기는 뭐냐면은 보잉과 GM이 공동 소유하고 있는 미국의 최첨단 R&D 연구소라고 합니다. 여기서 부장급으로 근무를 하시다가 아이온큐의 수석 엔지니어로 왔기 때문에 역량이 뛰어난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자얀 파시 칸가라 이분이 이제 인도나 그쪽 계열이신 것 같은데 이런 원자, 분자 그리고 광학, 피직스, 물리학 쪽에 박사학위를 가지고 계시고요. 이분이 이제 인텔에서 이 모듈 개발 엔지니어로 근무를 한 4년 반 정도 하시다가 아이온큐의 양자 컴퓨팅 수석 엔지니어로 오셨다. 인텔 출신 뛰어나신 분이고 코레이 맥클랜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SAIC라는 미국의 가장 큰 방위산업 IT 기업인데 여기서 24년 정도 근무를 하시다가 큐비텍 출신이십니다. 큐비텍에서 상무하시다가 최고 매출 담당자를 이제 도합 6년 반 정도 하시다가 아이온큐 인수되면서 아이온큐의 퀀텀 네트워킹, 양자 네트워킹의 수석 이사로 근무를 시작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이분도 굉장히 중요한 인재라는 거 알 수 있죠. 굉장히 케어하신 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다니엘 폼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레이선 테크놀로지스 여기도 이제 미국에서 가장 큰 방산 항공 우주 기업인데 여기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엔지니어로 근무를 하시다가 퀀티뉴엄 가장 큰 경쟁사죠. 여기서 양자 솔루션 스페셜리스트 하시다가 아이온큐의 양자 솔루션 아키텍트 양자 솔루션을 설계를 하는 과차장급 인재로 오게 되셨다는 거죠. 그 다니엘 데크루즈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스위스 제네바에 근무를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IBM 출신이고요. IBM에서 4년 동안 EMEA, 이제 중동, 유럽, 아프리카 지역에 사업 개발을 하시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 세일즈 쪽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인데 아이온큐의 수석 영업이사로 오게 되셨어요. 양자 컴퓨팅과 소통 부분에서 이 대기업 또는 정부의
이 아이온큐의 세일즈를 하는 사람으로 오게 됐기 때문에 이 사람도 상당히 중요한 이사급 인재고요. 메나 이슬러, 이 사람 같은 경우도 스위스 출신이더라고요. 이 취리 대학교, 취리 공과대학 출신인데 여기가 굉장히 명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양자 컴퓨팅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고요. 맥킨지에서 파트너로 근무를 8년 정도 하시다가 아이온큐의 이제 양자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제품, 이걸 이제 제품화 시키는 아마 한 차장급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또 뛰어난 인재가 들어왔다. 퇴사자 제가 분석을 해봤을 때는 제 명단 중에 핵심 인재 중에서는 퇴사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마 학사급이나 석사급인데 경력이 적은 사람들 위주로 퇴사를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3월 초 기준 또 한 달이 지났는데 경쟁사들도 같이 비교를 해보면요. 일단 싸이퀀텀의 성장세가 매섭습니다. 지난달에도 가장 많이 인력이 채용이 됐는데 이번 달에도 20명 굉장히 덩치를 빨리 불리고 있어서 링크드인 등록 인원 기준으로는 아이온큐를 추월했어요. 그래서 지금 싸이퀀텀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채용 공고도 2건 늘렸고요. 퀀티니엄도 4명 늘었고 채용 공고 2건 늘렸고 아이온큐는 5명 늘렸고 채용 공고는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를 저는 이제 선도 기업이라고 봐요. 4,500명 정도 사이즈. 그리고 2위 그룹이 디웨이브랑 자나두가 있는데 6명, 5명 나쁘지 않게 늘었고요. 이제 후발주자로 리게티랑 큐에라가 있습니다. 리게티는 인원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큐에라는 딱히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싸이퀀텀이 뭘 하고 있길래 이렇게 빨리 늘고 있는가 제가 찾아봤더니 일단 싸이퀀텀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요. 호주 브리즈번과 미국 일리노이즈주에 이제 이 양자 계산센터를 착공합니다. 그리고 여기랑 호주랑 또 일리노이즈 주정부랑 계약을 해서 우리가 진짜 쓸만한 이 유틸리티급 양자 컴퓨터 만들어 줄 테니까 우리한테 돈을 지불해라. 그래서 이걸 이제 시작해요. 이제 상업화에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이 회사가 확장 가능한 광자 양자 컴퓨팅을 위한 오메가 양자칩을 공개했습니다. 이렇게 생겼다고 해요. 아마 개념도 같은데. 그래서 지금 글로벌 파운드리스와 대량 반도체 제조 공정에 통합을 한 상태이고 뭐 스펙이 굉장히 좋았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아이온큐와는 정확하게 1대1로 매칭이 되지 않아서 어느 정도인지 감은 잘 오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기존의 이 초전도체 방식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냉동고가 필요했는데 그것보다 좀 더 작고 개선된 냉동고를 쓴다라고 해요. 그래서 네이처지에 논문도 게재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얘네도 아이온큐가 하고자 하는 거랑 비슷해요. 양자칩 여러 개를 광섬유로 연결하는 인터커넥트, 양자 인터커넥트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연을 한 단계이고 네이처지에 지금 논문을 올린 단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거창해 보이고 위험해 보일 수 있지만 아직까지 상업화 단계에서는 아이온큐보다는 뒤처져 있습니다. 아이온큐는 이미 공장을 지었고 온프레미스로 양자 컴퓨터를 상품화해서 판매까지 한 경험이 있죠. 근데 싸이퀀텀은 이제 크게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호주랑 일리노이즈주에 이미 계약이 있다. 그래서 이제 시연했고 이제 만들어서 상업화하겠다. 그래서 상업화로는 초기 어떻게 보면 후발주자지만 스케일을 좀 키워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인력을 공격적으로 채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싸이퀀텀이랑 퀀티늄은 아직 비상장이에요. 그래서 이 두 기업 같은 경우는 상장을 하고 이제 숫자가 재무제표가 찍히면은 아이온큐랑 비교 분석을 해봐서 누가 더 뛰어난지 이제 매출적인 면으로도 분석을 나중에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상장돼서 숫자가 보이는 디웨이브나 리게티는 아이온큐에 비해서는 아직 뒤처져 있다. 숫자적인 면이나 인력적인 면으로도. 자, 그래서 오늘 했던 얘기 정리를 드리면 아이온큐는 지지난달 대비 5명이 늘었다. 그래서 뛰어난 인재들 여전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 큐비텍 인수로 2월 달에 인력이 크게 늘었는데요. 지금 아이디 퀀티크 인수를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한 번 더 인력이 크게 늘 시기가 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문 인력이나 특허를 빠르게 취득하는 게 어려우니까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자기보다 덩치가 작은 뛰어난 기업들을 이제 인수하는 방식으로 인재를 한꺼번에 많이 늘리는 계단식 성장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 같고요. 여전히 퀀티니엄, 아이온큐, 싸이퀀텀이 규모 면에서나 채용 면에서는 앞서가고 있습니다. 싸이퀀텀의 도약이 눈에 띄고 있는데 네이처의 논문도 게재했고 이제 상업화에 들어가는 단계인데 물론 위협적이지만 아직까지 상업화 단계로는 아이온큐가 4, 5년 더 앞서 있죠. 공장도 이미 있고 상업화해서 판매까지 했으니까. 제가 지난달에도 말씀드렸지만 매출이 잘 찍히는지 봐야 되고요. 인력이 늘어나고 있는지 이 2개 정도는 기본적으로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잘 만족하는 회사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안전마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달에도 보여드렸지만 아이온큐, 리게티, 디웨이브 세 기업의 현재 밸류에이션을 보면요. 이 회사가 비싼지 싼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세 개 다 적자 기업이니까 PER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PSR을 보고요. PSR은 시가총액이 매출 대비 몇 배인가를 보는 거고, 보통 포워드를 봅니다. 포워드는 앞으로 미래 12개월 매출, 예상 매출 대비 시가총액이 몇 배이냐. 최근에 아이온큐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서 아이온큐 PSR은 64배까지 떨어졌고요. D웨이브는 182배, 리게티는 215배로 지난달까지만 해도 아이온큐가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중간 정도로 비쌌는데 아이온큐가 굉장히 싸졌습니다. 왜냐면은 내년 예상 매출을 올해 예상 매출 왜냐면은 25년 예상 매출을 24년보다 한 70%에서 120% 높게 잡았죠. 그래서 얘네 둘은 일단 실적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현재 밸류에이션 면으로는 아이온큐가 가장 싸진 상태이기 때문에 경쟁사들에 비해 매력적인 구간에 들어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어쨌거나 아이온큐 CEO 교체 소식이 나왔고요. 다음 달도 봐야 되겠지만 이번 달도 봐야 되겠지만 일단 2월에는 이상 징후가 없었다. 오히려 뛰어난 인재들 계속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지금 위협적으로 보이는 상대가 싸이퀀텀인데 싸이퀀텀은 스케일을 키워서 시작을 하고 있지만 인력도 많이 뽑고 있지만 아직 상업화 단계에서는 초기이고 올해부터 이제 공장 착공에 들어가기 때문에 천천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희 개인적인 분석과 생각으로 만든 거니까 여러분들 투자 근거가 될 수 없고요. 참고만 부탁드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인력 동향 분석 다음 달 월초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